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6월의 초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주제는 신아를 만나는 나의 영적 근기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 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주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공부 또는 종교 철학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자체가 이미 물질적인 어떤 세상의 원리보다 이 정신의 영적인 세상의 원리에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종교 철학 사주 자, 영성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특히나 영성의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서 이렇게 뭐 세 단계로 나눴지만 자, 인간은 모두 다 이 근기의 상중하에 그 어떤 그 위치에 상관없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한 살아있는 사람임의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조차 없는 많은 또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 물질적인 것에서 오직 내 인생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어떤 부류. 자, 과연 그런 분들이 정말 생동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동물과 다른 것이 나의 어떤 생각의 수준이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조금은 더 물질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혼적인 측면에서 어떤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또 나의 영혼적인 만족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어떤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의 영적인 수준이 진화되고 변화가 된다면 굉장히 뜻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근기가 있는데 특히나 이 영성의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자, 천천히 때가 되면 깨닫겠지라는 이런 어떤 마음보다는 이 근기 면에서는 특히나 시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박에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어떤 이 생을 살고 간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하나의 단박에 깨달아서 인생의 시간과 속도를 줄여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만큼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신이 신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내 인생을 내가 이제부터 운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내가 운전하는 주체가 되는가 또는 신하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맴도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이 주체가 되어서 내가 수동적으로 이 세상의 시스템에 끌려가는가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근기 면에서 특히나 상근기에 힘을 가진 분들은 빠른 시간에 빠르게 깨닫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기를 나는 어떤 근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지 영성의 공부, 철학, 뭐 사주, 심리 여러 가지 공부를 복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의 근기에 놓여져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간단하게 나누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개선을 해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나는 나의 신화를 만날 것인지 자, 이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근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근기라는 것은 근기가 낮다. 자, 하급의 근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자, 그래도 하근기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그런 점에서 대단한 어떤 영적 수준을 가진 부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은 하근기로서 물질적인 삶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물질만이 다는 아닐 것인데 라는 의문을 가끔씩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제기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근기의 부류가 하근기에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과 사의 구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정인지 어떤 것이 산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완성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 이렇게 어떤 정과 사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는 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는 스승을 이렇게 내가 만났다라고 할 때, 이분들은 인도하면 인도해 주는 대로 그냥 이끌려가는 그런 어떤 수능의 성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분들 자체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어떤 그 궁금증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잘 달지 않는 그런 어떤 부류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이 가장 잘 다루기 쉬운 그런 어떤 부류가 하근기에 있는 이런 어떤 그 인연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승이란 자체의 성장 부분에서는 이 하근기가 만약에 내 아래에 많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스승의 성장에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성장 면에서 굉장히 스승이 약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이란 자체도 내 아래에 많은 어떤 제자를 키움으로써 제자가 뛰어난 우수한 능력의 상근기의 제자가 많을수록 스승의 이 힘, 스승의 보람도 굉장히 커질 것인데, 이렇게 스승의 그 아래에 이렇게 하근기에 어떤 제자들만 있다라고 할 때 다루기는 굉장히 쉬울 줄 모르지만 스승의 영혼적인 성장 면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더디게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근기에 사람들은 인도하면 인도해 주는 대로 순응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형태를 보이더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욕심보다는 물질적인 부분에서 욕심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인 공부에 어떤 끈은 놓지 않고 약하지만 그대로 이어나가는 이런 성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한번 정말 물질의 허무함을 단박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딱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중근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근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순수하게 따르고 믿는 힘이 중근기보다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스승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모순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의 큰 어떤 모순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근기에 있는 분들은 공부의 시간이 굉장히 느리고 속도도 잘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내가 어떤 인생에 큰 계기를 만나서 내가 한 번에 어떤 쇼크를 받았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런 분들이 바로 중근기를 거치지 않고 상근기로 점핑할 가능성이 또 하나의 장점적인 부분에서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근기를 내가 보이고 있다. 아직도 나는 영적인 공부가 참 이해도 되고 일리도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물질의 중요성은
나는 아직 물질이 우선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 이런 어떤 상태에 내가 근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자, 하근기에 내가 이렇게 이르렀다, 하근기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근기입니다. 자, 하근기보다는 훨씬 더 물질적인 욕구보다 명예적인, 자, 이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이 중근기에 이르러 있는 그런 분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자, 아는 것도 어중간하고, 자, 스승을 믿는 것도 어중간하고, 항상 계산을 하고 머리를 많이 이렇게 굴리는 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물질적인 어떤 그 세상보다 영적인 세상에서 뭔가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여전히 어떤 곳에도 온전하게 나의 두 발을 완전히 확실하게 담지 못하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을 옳게 만났지만, 자, 그 스승을 내가 항상 저울질하고 계산을 하고 타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자, 이런 어떤 면에서, 자, 이분들 또한 굉장히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스승의 모순을 인식을 하기는 하지만, 스승의 모순, 스승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분들은 그 스승을 내가 떠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스승을 아직도 내가 그 스승에게 머무를 것인가는 오로지 나의 이익을 기준점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은 나의 이익적인 면입니다. 자, 깨달음, 영적인 공부, 자, 철학, 지식, 자, 모든 것이 나의 이익적인 면에서, 나의 이득적인 면에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가, 자, 중근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깨달음 공부, 영성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아라는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가장 큰 어떤 단점을 가진 부류가 중근기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늘 뭔가는 아는 것 같이 보이나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나의 현실적인 이득을 계산하고 타진하고, 이 스승이 지금 내가 볼 때 모순적인 모습이 보이고 뭔가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스승에게 남아 있을 때 이득, 이 스승을 떠났을 때 이득을 계산해서 내가 여전히 남아 있을 때의 이득이 더 크다 할 때는 중근기의 사람들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예욕이 강하지만은 또 어떤 이득적인 면에서 항상 계산을 해야만 하는, 자, 이런 어떤 또 안타까운 가장 최악의 근기 상태,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상태가 바로 중근기에 있는, 자, 이런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풍수 집안 망한다라는 뜻처럼, 뭔가 아는 것이 많기는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의 행동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계산적으로 이렇게 항상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근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늘과 땅의 대자연의 기운인 신하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주 모자란 어떤 근기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근기보다 훨씬 더 악조건의 근기를 가진 부류가 중근기의 근기다라는 거죠. 공부 10년, 20년, 30년 얘기를 중근기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기준점에 놓고 나의 이득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항상 모든 것들을 본다는 자체가, 자, 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머물러 버린 상태, 자, 이런 식으로 또 이 세상을 또 마무리하고 다음 생에서도 또 이런 어떤 나의 중근기의 기운을
내가 개선하지 못하고 이 어떤 금기 상태에서 또 머물러 버리는 자, 이런 어떤 오류를 계속적으로 범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근기, 중근기, 자, 이제 상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을 가진 상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상근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든 생을 거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한 어떤 결과의 대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나 내가 스승이다라고 하면 자, 이런 어떤 제자를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내 인생의 축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근기에 나의 근기가 놓여져 있는 분들을 보면 법을 듣자마자 바로 한 번에 알아들어 버립니다. 자, 그 사람이 몇 살이고 그 사람이 현재 환경이 어떻고 교육 수준이 어떻는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깨달음에는 우리의 물질적 어떤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인 자, 교육의 수준, 그 사람의 명예적인 위치, 자,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물질적 풍요의 수준, 자,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영적인 기준은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을 내가 들었는데 자, 모든 사람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한 번에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로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바꿔버리는 어마어마한 근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특히나 영성적인 이런 어떤 깨달음의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천천히 오래 뭔가를 따지고 가는 자, 그런 어떤 근기를 가진 사람보다 한 번에 바로 바꿀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근기를 가진 사람이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영성의 이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을 듣자마자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강한 어떤 힘을 가진 자, 이런 근기를 가진 분들은 자, 이렇게 상근기에 놓여져 있다. 자, 이분들은 뭔가를 타진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고 이런 일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자연과 멀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나는 아직도 자연과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결정을 해야만 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빠르게 그 결정이 항상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겪게 되는 자연의 힘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로 동화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을 지금 상근기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런 어떤 근기를 바로 실행하는 힘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 스승을 이렇게 내가 두고 있지만은 이 스승의 모순이나 이 스승의 단점이나 스승의 잘못된 부분을 이 사람들은 빠르게 이렇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승의 모순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승을 스승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근기에 이 근기에 이르는 사람들은 스승을 두지 않고 이제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 아래에서 스스로 내가 공부에 이르는 이런 어떤 단계에 계신 분들이 상근기에 이르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승이라는, 자, 인간이라는 이런 어떤 모습의 스승이라는 존재들은 자, 우리가 주로 중근기, 하근기에 있는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스승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근기에 이렇게 도달해 있는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근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이 바로 스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스승의 모순이나 바르지 못한 모습이 눈에 너무나 자주 띄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승을 자기 위에 이렇게 둘 수가 없는, 자, 그런 어떤 근기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이렇게 나눠 봤지만 일단은 내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영적인 어떤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와서 신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신아라는 나 자신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이 체계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의 이 흐름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우리가 운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기별로 나는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아직도 나는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이 영성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무조건 스승 아래 나는 무조건 무릎 꿇고 이 스승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어떤 이 세상의 스승도 나를 가르칠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어떤 가르침 속에서 내 스스로를 혼자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그 근기를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근기를 우리가 한번 지금 지켜보는 것은 빠르게 어떻게 하면 신화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근기에 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근기는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 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자, 그것에 관한 공부를 오늘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